자, 오늘은 아주 매우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덩어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제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분석하신 어떤 교수님이 있어요. 한번 그 보고서 내용을 훑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은, 자, 여기가 둔천동 둔천주공 3단지예요. 자, 이 강서구의 둔천동은 입지가 좋잖아요. 9호선 있고 5호선 있고 강남 가기 좋은 노선이죠. 뭐 여의도도 가기 좋고 입지가 좋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뭐 2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죠. 여기는 아주 평수가 적은 아파트, 뭐 15평부터 뭐 25평, 뭐 그 정도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게 그동안 그 이번 사이클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특히 젊은 영끌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들어갔어요. 많이 물렸다는 얘기죠. 그죠? 2020년, 2021년도에 자, 이 아파트를 보세요. 2020년, 2016년도에 한 3억 7천 정도, 18년도에 한 5억 정도. 18년도에도 비쌌네요. 한 10억 5천까지 갔어요. 10억 5천까지 한 2배. 예? 바닥에서는 한 3배 올랐고, 뭐 전세가는 비슷해요. 3억 2천. 비슷해요. 전세가는. 자, 24평. 자, 근데 최근에 이제 직거래로 5억 9,700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이걸 보세요. 매매가 10억 천에 21년도에 됐어요. 이거는 이제 연끌하신 분이 샀겠죠. 그죠? 연끌하신 분이 실수요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자, 이걸 파신 분이 2011년에 2억 9천에 사가지고 뭐 살다가 전세를 왔는지 전세 2억 천에 놓고 갭 투자해서 그 다음에 10억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차익이 한 8억 나왔죠. 자, 이 파신 분에 대해서 무슨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뭐 오랫동안 보유했다 파신 거니까 뭐 투기라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건데, 자,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 2011년도에 사신 분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나이가 한 50대는 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40대 후반이나 또는 60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나이가 드신 분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젊은 분이 2011년에 사진 않았을 거예요. 젊어서 사도 여기 30대에 사도 그때는 40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때 사신 분은 분명히 젊은 분일 가능성이 많다. 연끌 세대.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뭐랄까요? 예전에 우리 세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50대, 60대 세대니까 50대 세대니까 우리 세대가 50대 세대가 중장년층의 세대가 젊은 층들에게 집을 많이 팔았잖아요. 그죠? 100만 가구를 팔았잖아요. 연끌하신 분들에게. 자, 그러면서 그 부채를 넘겨줬다라는 거야. 부채를 이전시켰다. 중장년층이 가지고 있던 부채가 아니죠. 중장년층은 이익을 가져가고 그 나머지 이익에 여기서는 이제 7억이 되겠죠. 7억이면 자기 돈 뭐 한 1억 가지고 샀으면 한 5, 6억은 이분이 부채를 안고 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신 분은 앞으로 부채를 껴안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다른 세대 하나 보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최고가가 9억 4천. 최근에 13층이 5억 8천 찍었어요. 딱 하나 찍었어요. 한 방에 그냥 한 4억 정도가 떨어졌나요? 한 4억 정도가 떨어졌어요. 한 방에 4억 정도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분도 가만히 보니까, 자, 이거 보시죠. 이분도 14년도에 2억 8,500에 뭐 실거주로 사셨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전세가 없으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8억 5천에 팔았어요. 그러면 한 6억을 차익을 남기고 팔았잖아요. 이분은 잘 파신 거죠. 근데 이분은 6억이라는 빚을 떠안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집값이 버블이 끼면서 올라갔잖아요. 이거 집값이 버블이 낀 거잖아요. 이게 전세는 3억인데 매매가는 9억이니까 뭐 이게 무슨 뭐 재건축되는 아파트도 아니고, 그죠? 재건축될 수 있는 아파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집값이 그냥 한 3배 올라간 거잖아요. 3배 올라간 거니까 이 나머지 차익 한 6억 분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주고 산 거야. 그 프리미엄은 빚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21년, 22년도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이 연끌 세대들이 부채를 엄청나게 껴안고 갔고, 한 20년 동안, 한 10년, 20년, 그러니까 30대, 40대, 20년 동안은 빚을 갚아야 하는 어떤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오늘 얘기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100만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빚을 내서 산 거에 대해서 그 후유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원금 상환 유예하고, 그리고 이자를 감면이라고 보다니 이자율을 떨어뜨려주고 각종 대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지금 30대, 40대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집값에 대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불만을 표로 노출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쨌든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그리고 표 관리도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금리에 대해 연끌족에 대한 연끌족들이 비싸게 집을 산 거에 대해서 어떤 대출을 많이 끼고 산 거에 대해서 이자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을 감면하는 대책을 이자에 대해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0대, 40대, 20대들은 나중에 가면 연금이 바닥나서 받을 돈도 없다는 거야. 그죠? 자, 이것 이래저래 불만이 많은 게 지금 20대, 30대, 40대예요. 자,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세대 갈등으로 노출될 수 있다라는,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경제를 강하게 끌고 가는 주체는 10대, 30대, 40대예요. 뭐 그 위에 50대, 60대는 있지만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지만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30대, 40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사고방식이 옛날 사람들하고 틀려요. 그렇잖아요. 문화가 틀린데, 그죠? 어떤 그 디지털 플랫폼에서 자란 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접근하는 방식도 틀리고, 생각하는 방식도 틀리고, 그리고 대기업도 워라밸이 높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퇴사하고 나오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절대 퇴사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퇴사하고 나와서 다른 직업을 찾잖아요. 그죠? 그런 세대다. 자, 그런 세대에게 문제는 이렇게 집값이 상승을 하면서 너무 많은 부채를 떠넘겨줬다라는 거야. 우리 세대가. 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 이걸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20년, 30년 동안에. 자, 그 얘기예요. 자,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이일의 하준경 그 한양대 교수님이 세대 간 금융과 연령 그룹별 가계 부채 리스크의 변화라는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이제 신문에서 정리해서 나온 걸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앞으로 연금 개혁도 해야 되고 집값 폭등에 대한 갈등도 있고 세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런 그 분석의 배경하에는 어떤 세대 갈등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거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2014년도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청년층이 20대, 30대들이 쉽게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게 유도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전세대출도 그때부터 이제 증액을 해줬죠. 5억까지. 그리고 LTV도 완화해줬죠. 막 집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박근혜 정부부터. 그때가 이제 그때니까. 그래서 중장년층의 그 부채, 그 전까지는 이제 중장년층이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2006년도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또 그때 부채를 많이 끼워서 샀잖아요. 그래서 물렸잖아요. 그 당시에. 청년층으로 빠르게 이전했다라는 거야. 이번에 집값 폭등 단계에서.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험하다. 근데 2006년도에는 그래도 그나마 좀 덜했어. 근데 이번에는 집값이 너무 많이 버블이 껴가지고 그 버블이 빠지니까 우리 그 청년층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